자, 봅시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공할 것 같았는데 해외에서 잘 안 된 거, 왜 이렇게 안 됐는지, 뭐가 실패했는지에 관련해서 몇 개 보여드릴 텐데, 이건 제 의견이기도 하고, 제가 프랜차이즈 좀 많이 하시는 어떤 훌륭한 분을 한번 뵙고 저녁을 먹은 적이 있거든요. 해외에서, 국내 말고. 뭐 회장님이시죠, 회장님? 사장님하고 밥을 사주신 적이 있어서 들어봤는데, 백종원 형님 아닙니다. 그분의 생각을 듣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비슷한 생각이 들어서 그 얘기를 잠깐. 자,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이건 유명하죠. 우리나라 치킨집이 전 세계 맥도날드보다 많다. 와, 36,000개. 진짜 아무리 봐도 많긴 많죠. 감히 치킨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와 경쟁할 일이 있나 싶어요. 뭐 치킨집에 관해서는 너도 알고 나도 알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 뭐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에서는 당연히 치킨 1등이죠. 압도적인 1등입니다. 24,000. 우리나라 치킨 시장 몇 개 조금만 보죠. 브랜드 가맹점 수는 BBQ와 BHC가,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현재 전국적으로 프랜차이즈 말고 진짜 순수하게 동네 치킨집까지 다 세면은 무려 몇 개냐? 87,000개. 그 중에서도 위에 있는 게 폐업이고요. 아래 주황색이 창업인데, 예전에 2014년, 2015년까지는 창업과 폐업이 거의 똑같았어요. 거의 똑같았는데 2015년을 넘어가면은 창업 숫자가 드라마틱하게 줄어듭니다. 폐업 숫자는 거의 유지하면서 조금 올라가는 편이죠. 2015년부터는 창업보다 폐업이 많아요. 이제는 치킨집 숫자가 줄고 있습니다. 이미 2015년부터 상당히 줄고 있어요. 자, 이런 와중에 우리 치킨의 역사를 조금만 봅시다.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 치킨 프랜차이즈에서 최초로 상장 IPO를 추진했던 브랜드가 있었는데, 그게 BHC 치킨이에요. 들어보셨어요? 당연히 들어봤겠죠. BHC 치킨. BBQ와 BHC가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2012년도까지만 해도 같은 계열사였어요. 문제는 BBQ가 재무관계가 안 좋았어. 재무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BHC를 상장을 추진합니다. 상장을 해서 BHC 치킨 쪽으로 돈이 들어오면은 마더그룹이었던, 그러니까 모그룹이었던 BBQ가 좀 살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예비 심사를 거쳐서 상장을 추진하는데, 문제는 BHC 치킨이 나름 규모는 있었는데 2012년에 심사 IPO 상장 심사에서 탈락합니다. BBQ는 당시 재무 상태가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BHC를 상장해서 돈을 끌어올려고 그랬는데, 문제는 BHC가 상장 심사에서 탈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안 들어와. BBQ가 어떻게 했겠어요? 이게 참 천추의 한이 될 결정이긴 한데, 로아틴이라는 사모펀드에 BHC 지분 100%와 물류센터를 더해서 1,300억 정도의 BBQ 그룹이 BHC 치킨을 팔아요. 사모펀드에 파는 거죠. 사모펀드에 팔았다가 이 사모펀드가 5년 만에, 똑같아요. 옛날에 사모펀드라고 많이 들으면 똑같지만은 중간에 배당을 쫙쫙쫙쫙 하면서 이미 배당으로 580억 규모를 고스란히 가져가고, 배당으로 다 뽑아 먹은 배당금이 840억이네. 여기 있네. 840억으로 이미 투자분을 거의 대부분 회수한 다음에 5년 만에 이걸 다시 파는데, 얼마에 팔았냐? 6천원. 1,300억짜리를 사서 배당으로 800억을 뽑은 다음에 다 뽑고 난 치킨을 박현종 회장, 당시의 CEO죠. CEO 아저씨한테 6천억에 팔았어요. 한 5배 남았습니다. 여기 있죠. 투자 원금 대비 5배 가까운 차이. 우리나라 치킨 시장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아, BHC가 무슨 치킨을 파는지 잘 기억이 안 나신다? 이거 기억나시죠, 이거? 뿌링클. 자, 뿌링클. 이게 BHC를 살린 대표적인 치킨 메뉴인데, 이 뿌링클 한 방으로 6천억에 BHC를 박현종 회장 아저씨가 인수를 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당연히 BHC와 BBQ가 서로 미친 듯이 싸웁니다. 치킨들이 치킨 게임을 시작해요. 이게 왜 그러느냐? BBQ 입장을 생각하면은, 그 옛날에 내 거였거든? BBQ에 있던 분을 한 명 내려보내. 근데 그분이 CEO가 되시더니 BHC가 확 커지더니 거의 BBQ하고 쌍벽을 이뤄요. 진짜 치킨 게임을 하는 거죠. BBQ하고 쌍벽을 이룰 정도로 커지니까, 아, 너무 아까운데, 아, 이거 내 거였는데, 안 그래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BBQ가 BHC 치킨을 팔 때 물류센터를 같이 팔아요. 물류센터를 같이 팔다 보니까 따로따로 만들어서 물류를 똑같이 해서 나간단 말이야. BBQ, BHC가 같이 나가요. 그러니까 BBQ 입장에서는, 야, 이거 BHC가 게다가 또 잘 나가니까 엄청 잘 팔고 뿌링클이 대박났네 이러면서 가니까, 야, 영업사원 비밀이 새 나가는 게 아니냐, 무슨 불만이 높아졌다 하면서 소송을 겁니다. 치킨 업계들끼리 치킨 게임을 해요. 그래서 열심히 싸웁니다. 얼마나 박터지게 싸웠냐면은 간단하게 이겁니다. 서로 양쪽의 손해배상 청구액 합이 1조 원에 가까울 정도로 BBQ와 BHC가 사활을 건 치킨 게임을, 뭐 그냥 1,000억, 2,000억짜리 소송을 한 7, 8개 쫙 걸면서 서로 걸려있는 손해배상 청구의 합이 현재 1조입니다. 지금 둘이 이렇게 박터지게 싸우는데, 물론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박터지게 싸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이거죠. BHC가 옛날에는 BBQ보다 한참 못했는데 뿌링클 이런 걸로 치고 올라오면서 매출액이 거의 똑같아지고 영업이익은 훨씬 많이 벌어요. 돈을 훨씬 많이 버니까 아무래도 BBQ 입장에서는 BBQ 입장에서는 나 이거 좀 꺼림칙하죠. 좀 꺼림칙하면서 소송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자, 이게 지금 현재 BHC와 BBQ에 걸려있는 문제인데, 자, 그러면은 저분들이 치킨업계 1, 2위를 다투고 있냐? 물론 아닙니다. 치킨업계 넘버원은 누구냐? 원래는 이쪽이었어. 원래 이쪽이었는데 둘이 싸우는 와중에 치고 올라와서 가촌 1등입니다. 가촌. 작년에 쟤들이 저렇게 싸우고 있구만. 그럼 나는 조용히 IPO나 할까? 옛날에 BBQ가 BHC IPO 실패해서 걔네 팔았다가 저렇게 둘이 박터지게 싸우고 있는데 그걸 쓱 보더니 싸우라 그러고 나는 조용히 제 1호 상장을 하겠다. 프랜차이즈 1호 상장을 하겠다 해서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문제는 외식업 쪽에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디야, 더번, 교촌 이런 데들이 프랜차이즈가 전부 다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어요. 교촌도 잘 안 되고 더본도 잘 안 되고 이디야도 잘 안 되고 있어요. 더본 코리아는 여러분 그 백종원 그 회장님이죠. 거의 백종원 회장님을 그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나오죠. 더본 코리아는 한신포차, 새마을식당, 백다방, 홍콩 반점 등등으로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랭킹 1위입니다. 백종원 형이 아니라 백종원 회장님이십니다. 회장님 1위에요. 1위. 그냥 그 TV에 나와서 그렇게 우리한테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뭐 요즘에 영업이익이 반토막 났다고 하지만 20개 브랜드를 한마디로 국내 1위 프랜차이즈 업체 회장님이죠. 오너죠. 오죠. 근데 이 정도 되는 사이즈의 어떤 더본 코리아도 지금 상장이 좀 아직까지는 지연이 좀 되고 있어요. 매출액이 좀 정체가 되고, 지금 우리나라 외식업체 쪽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가장 호황을 누렸던 때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좀 줄고 매출액도 옆으로 가는 이런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치킨 업체들이 최근에 어려움을 많이 겪거든요. 영업이익도 옆으로 가거나 조금씩 이 백종원 형의 더본 코리아처럼 외식 업체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나라 치킨 업체들이 여러분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큰 문제점, 가장 큰 어려움, 요즘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많겠죠.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 너무 비싸. 너무 비싸. 2만 원이야. 2만 원. 이거 여기다 배달비 들어가잖아. 콜라는 별도인가 요즘에? 콜라 서비스 주나? 아, 콜라는 서비스 주겠다. 1.5리터 나면은 추가로 내야 되는데, 치킨값이 2만 원이 넘어가면서 어느 정도 임계점 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요. 배달해서 먹는 치킨값이, 물론 동네 치킨값은 훨씬 싸겠죠. 우리가 배달해서 먹는 치킨값이 2만 원이 넘어가면서 2만 원 넘어가는 치킨들이 굉장히 좀 고전을 하고 있어요. 영업이익도 좀 내려가고. 자, 이런 상황인데 우리나라 치킨입니다. 전 근데 이걸 보면서 진짜 그 생각을 처음에는 많이 했어요. 어떤 생각을 많이 했냐? 여러분들 이런 생각 안 하십니까? 우리나라가 치킨에 관해서는 완전 종주국인데 K치킨이 글로벌로 나가면은 무조건 성공하지 않을까? 야, 글로벌에서 진짜 경쟁력 있는 상품을 하나를 꼽은다 그러면, 아, 누가 봐도 이건데? 누가 봐도 이거잖아요. 이거 거의 20년에서 30년 동안 치열한 경쟁을 한 말 그대로 치킨 공화국인데, 무려 뭐 아까 뭐 8만 개? 그 정도의 치킨 업체가 있고 뭐 200개가 넘는 프랜차이즈가 횡행하는 나라인데, 치킨에 관해서 과연 우리나라하고 경쟁을 할 나라가 있을까? 야, 그럼 K치킨이 우리나라에서 머물지 말고 다른 나라 나가면 대박이 아닐까? 쳐보니까 역시 베트남에서 홀홀 난다. 맥도날드 진짜 여러분 베트남 아시죠? 베트남에서 넘버원, 그때 옛날에 방송 보신 분 계시면 기억날 겁니다. 베트남에서 넘버원 패스트푸드 업체가 어디라고요? 믿거나 말거나 롯데리아였죠. 이거 좀 조금 된 자료겠네요. 3, 4년 전 자료긴 한데, KFC를 제치고 베트남에서 넘버원 했던 게 믿거나 말거나 롯데리아였어요. 왜 롯데리아냐고? 치킨을 맛있게 판다 그럽니다. 뭐 햄버거도 햄버거인데 뭐 이런 거를 굉장히 그 갓데리아가 그 맛있게 판다고 합니다. 갓데리아의 성공 요인, 이거를 뭐 코트라에서 나온 자료를 보자면은, 버거킹은 들어갔다가 2년 만에 베트남에 쫓겨났는데 점유율 1위가 20년 일렀는데 갓데리아다. 왜 갓데리아냐? 물론 첫 번째가 당연히 현지화고, 두 번째가 맛과 가격을 철저하게 현지화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맛도 현지화인데 가격을 낮췄다는 거죠. 누가 봐도 가격을 낮췄다는 거죠. 버거킹이 들어가서 실패한 원인은 햄버거 가격이 타 브랜드보다도 좀 높게 프리미엄으로 설정했다가 날라갔죠. 갓데리아는 우리나라에서 좀 싼가? 가성비가 좋았기 때문에 현지화와 가성비가 두 개가 합치니까 역시 우리나라 치킨이 엄청 성공했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 자, 오, 좋아. 그러면은, 그치. 그다음부터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 치킨 하면 한국이지. 매콤달콤 신속 배달 K치킨. 이게 2013년입니다. 글로벌로 가면은 무조건 성공 아니냐? 야, 그러면은 치킨집 장난 아니었겠네. K치킨이 해외에서 인기 왜 우린 또 배달하면 꼬레아잖아. 배달하면 꼬레아인데 치킨하면 꼬레아야. 두 개를 합치니까 이건 도저히 실패할 수가 없다. 2012년부터 해외 나간 업체들을 쭉 찾아봤어요. 도대체 어떤 성공을 거뒀을까? 이게 마음이 싱쿵싱쿵하면서 제가 그동안 치킨집을 너무 몰라뵀었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BBQ는 2003년에 중국 가고 미국, 브라질 등에 굉장히 먼저 갔고요. 교촌도 2007년에 미국 진출, 쫙쫙쫙 미국 진출이 2010년도 언저리에 다 있어. 게다가 당연히, 너무도 당연하겠지만은 우리는 치킨의 민족이기 때문에 해외 진출한 외식 5곳 중 한 곳이 치킨이죠. 사방으로 등록된 치킨 프랜차이즈만 400개야.
치킨 프랜차이즈만 400개인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한국의 맛을 대표해서 무조건 성공했을 생각을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냐? 이게 2017년도 뉴스거든요. 치맥 열풍이 불 줄 알았는데 집 나간 치킨 생고생이다. 베트남에서는 갓데리아가 성공을 했는데 집 나간 치킨이 생고생이다. 교촌은 적다 누적에 2017년인가 언제 나간 다음에 문을 닫았어요. BBQ도 미국에 나갔다가 뭐 이런저런 뭐 여러저런 이슈가 많이 터졌어요. 말하기 뭐한 이슈도 많이 터지면서 BBQ도 사실상 접었습니다. 물론 그랬다가 최근에 다시 지금 진출하겠다고 뭐 글로벌 브랜드 요즘에 선포하고 다시 나가겠다 그러는데 어쨌건 첫 진출은 굉장히 실패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안에서 번 돈 밖에서 잃는 사람. 아니야, K치킨이 도저히 실패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야, 이게 전 세계 치킨을 지배하는 자가 KFC잖아요. KFC하고 우리나라 치킨이 싸웠을 때 승자가 누굴까? 아무리 생각해도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치킨이었는데, 문제는 여러 가지 실패 원인이 나오는데 현지화를 안 했다는 게 많이 지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 거 그대로 갖고 가면은, 한국에서는 후라이드 치킨과 밥을 먹지 않고, 예를 들면 동남아시아하고 비교하면은 우리는 치킨 하나로 한 마리를 들고 통째로 먹는 민족이잖아요. 한 마리를 들고 치킨을 시키면 그 미친 크기의 치킨을 한 마리를 들고 통째로 먹는 민족인데, 막상 동남아나 세계에 가보니까 세계에 그런 민족은 잘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게 앉은 자리에서 한 마리를 꿀꺽하는 민족이 잘 없었어. 한 마리 단위로 팔면 쉽지 않은 거야. 어허. 그리고 치밥, 그리고 밥까지 또 뭐 같이 주는 것도 있고,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1인 1닭에서 굉장히 또 우리나라는 또 가면 뭐가 인기예요? 이거. 보통 소스를 발라 굉장히 맵게 팔죠. 우리나라는 거의 무조건 매운맛으로 가는데 세계에 가보니까 굳이 그렇지 않았더라.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말이 나옵니다. 한국 유명 치킨 브랜드의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인기를 끌었던 소스들을 발라서 어떻게 한다고? 비싼 가격에 판매. 프리미엄 전략으로 굉장히 많이 나갔다고 합니다. 치킨을 들고 한국에서 인기를 끌었던 소스를 발라서 프리미엄 치킨으로 많이 나갔는데, 문제는 해외에 나가니까, 막상 나가니까 치킨은 프리미엄한 상품이 아니었어요. 치킨은 굉장히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상품이었는데 너무 프리미엄 쪽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뭐 동남아시아를 나가도 그렇고 미국에 나가도 그렇고 선진국에 가도 그렇고 우리는 좋은 거를 비싸게 판다. 그래서 프리미엄 전략으로 많이 나갔는데, 아하, 그 결과 타겟으로 삼는 고객층이 현지에서 치킨은 보통 대중식이지 특별한 프리미엄식이 아니었죠. 물론 정말 잘 고려해 프리미엄급으로 만든다면 성공했겠지만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 프리미엄급으로 들어가니까 이두저도 아닌 포지셔닝으로 많이 들어가면서 이게 대중화에 상당히 실패를 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일본에 간 건데, 이웃나라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닭을 굉장히 좋아해요. 와, 대단하다. 닭 총 소비량과 1인당 소비량이 우리나라보다 많어? 뭐 좀 미친 나라인데? 야, 이거 진실이야? 이건 제가 보장할 수 없습니다. 보장할 수 없어요. 이거 진실인가? 1인당 닭 소비량이 우리나라보다 많다고? 일본이 범상치 않은 나라인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 치킨이 들어갔다가 굉장히 줄줄이 많았어요. 일본은 대부분 당연히 세계 거의 모든 나라 그렇지만은 이게 꽉 잡고 있습니다. KFC가 꽉 잡고 있는데 여기다가 가서 들이박으면은 대부분 패배를 했어. 우리가 보면 우리나라에선 KFC 한국 치킨에 비해서 그렇게 뭐 경쟁력이 없어 보이는데, 일단 하나에 2만 원은 아니죠. 걔들은 조각으로 파니까 한 마리를 그렇게 프리미엄하게 비싸게 파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프리미엄 전략으로 들어갔다가 굉장히 많이 실패를 했어요. 물론 여기에 들어가서 성공을 한 업체도 몇 개 있는데 정말 KFC를 능가할 정도로 성공한 그게 상당히 없죠. 게다가 일본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선 예전에 굉장히 말이 많았던, 그게 일본에 꽉 잡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편의점 같은 데서 치킨을 싸게 팔아요. 일본은 편의점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데 편의점에서 온갖 도시락을 다 팔잖아요. 굉장히 싸게. 거기에 치킨도 있어요. 거기에 치킨도 있으니까 편의점에서 파는 치킨과 가성비 경쟁을 하는데 안 되는 거야. 편의점 치킨이 가격이 싸고 우리로 치면은 뭐 반값 치킨 뭐 이래야 되냐, 뭐 통큰 치킨 그래야 되냐, 그런 게 꽉 잡고 있으니까 들어갔다가 굉장히 고전을 많이 했어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왜 이런 게 없이 2만 원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일본에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제가 성공한 예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KFC는 중국에서도 1등이에요. 일본에서도 그렇지만 중국에서도 맥도날드보다 KFC가 시장 점유율이 높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KFC가 한국 치킨에 밀려서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못하는데, 지금 뭐 중국 패스 시장에서 KFC 하나가 24%,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차지하고 있죠. 2018년 8월이니까 1년 정도밖에 안 된 KFC가 이렇게 매장이 KFC 5,000개라고 합니다. 5,000개. 야, 진짜 대단하다. 물론 KFC가 당연히 성공한 거는 현지화에 뭐 초점을 맞추고 뭐 이름도 중국식
조금씩 뭐 컨더지 이렇게 바꾸고 모두 팔고 중국인의 입맛에 맞춰 팔아서 KFC가 중국에서 굉장히 승승장구했다라는 건 다 아는 내용인데,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브랜드를 뽑으면은 믿거나 말거나 KFC가 5위에 들어갑니다. 2018년이죠. 중국인이 선호하는 글로벌 10대 브랜드에 뭐 치킨이 들어가 있어요. 5위 KFC. 컨더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63.8. 굉장히 높죠. 이게 뭐 샤오미나 바이두보다도 선호하는 인지도를 자랑하는데, 자, 근데 중국에서는 KFC를 능가 할 것 같은 브랜드가 하나 있어요. 당연히 중국이면은 KFC를 보면서 뭐를 만들었겠습니까? 아유, 잠깐만, 이런 표현을 쓰면은 형님들 화냅니다. 이렇게. 당연히 중국이면은 고양이를 보고 호랑이를 그렸겠죠. 당연히 KFC를 보고 비스무리하게 만들어서 이름을 뭐라고 줬냐면은, 들어보셨습니까? 월러스, 화라이스라고 줬어요. 화라이스. 이게 와라이스? 월러스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와라이스. 이거 지금 이해했다. 와라이스. 월레스가 아니라, 월레스가 아니구나. 화라이스를 만들어서 엄청난 성공을 거뒀는데, 화라이스의 성공 원인은 뭐냐? 너무도 당연하게 KFC의 저렴이 버전. KFC랑 굉장히 비슷한데 햄버거 한 개가 500원이랍니다. 푸짐한 양의 착한 가격. 짝퉁이라 그러면 화내시지. 화라이스는 매년 수백 개 매장이 문을 열었고, 지금 중국 국내 매장 수가 KFC를 능가했어. 10,000개 가깝다 그러던데, 매장이. 미친 거 아닌가 싶어요. 10,000개 가까이. 가격을 엄청나게 낮춘 KFC 저렴이 버전으로 만들었어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월레스가 아니라 화라이스. 자, 그러면은 중국은 KFC 저렴이 버전이 사실상 KFC하고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고, 일본은 편의점에 우리로 치면은 반값 치킨 비슷한 게 편의점을 꽉 잡고 있으면서 한국이 나가서 진출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렇게 치면은 우리나라 K치킨이 너무 아쉽죠. 개인적으로 전략을 짤 때, 물론 우리나라에서 뭐 프리미엄 전략을 쓰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제 개인적으로는 해외에 나갈 때는 좀 질은 유지하고 가격이나 어떤 이런 거를 현지화를 시켰으면은 거의 무조건 성공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너무 아깝죠. 물론 포브스에서 올해 2019년 1월에 사실 이 얘기를 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데, 한국식 치킨 전문 체인이 드디어 미국에서 급성장한다는 뉴스가 2019년 1월에 떴어요. 이거 대대적으로 떴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한국식 치킨 전문 체인이 드디어 뜬다. 성공한 자 그 누구냐 하고 제가 봤는데, 본촌? 이게 왠지 제 느낌엔 이거를 이렇게 호랑이를 보고 고양이를 그린 것 같은. 죄송합니다. 제 망상이에요. 왠지 호랑이를 이렇게 물론 뭐 회장님은 절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회장님은 절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답니다. 전혀 이거 거의 미국 회사예요. 이 본촌이란 그 한국식 치킨 절대 PPL 없습니다. 저 본촌 치킨 먹어보지도 못했어요. 본촌 회장님 뵙지도 못했습니다. 한 해 35회 진경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매장을 아직은 작아요. 3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은 작은데, 한국식 치킨으로 미국에서 성공하는 진짜 최초라면 뭐하고 본격적으로 성공하는 그런 업체가 나올 것인가. 이게 본촌. 그러면은 교촌은 실패했는데 왜 본촌은 성공했나? 더본과 교촌을 합쳤다. 그럴듯한데? 백종원 형님의 더본과 여기다가 교촌을 합쳐서 이거 빼고 요렇게, 무적의 조합이다. 그러네. 교촌을 백종원 형식으로 만들었다. 백종원 형 같은 그런 뭐 반짝반짝한 어떤 감으로. 그럴듯하지만 제가 그 회장님께 여쭤보지는 못했습니다. 회장님이 인터뷰한 거요. 본촌 회장 아저씨가 인터뷰한 걸 제가 쭉 읽어봤는데, 뭐 딴 거는 뭐 가서 보시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말이었어요. 이 본촌 만든 아저씨가 교촌하고는 당연히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러고 보고한 것도 전혀 없다고 하는데 소스도 전혀 다르다 이런 말 하면서 이 회장 아저씨가 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겁쟁이에요. 포화 상태인 한국 치킨 시장에서 해봤는데 안 돼. 안에서 도망을 쳤어. 어디로? 미국으로. 한국 시장 너무 치킨 게임이 심하니까 도망쳐서 미국으로 갔는데 오히려 거기서 성공을 했어요. 우리나라 확실히 이 경쟁력은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이 본촌 요 치킨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니까 확실히 우리나라 그 업체들 중에서는 그나마 좀 해외에서 이름이 있는 것 같아요. 태국에서도 나름 가장 유명한, 방콕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식 치킨 프랜차이즈가 본촌 치킨. 정작 한국인들은 잘 못 들어봤는데 한국식 치킨 프랜차이즈가 우리나라 오리지널이 아닌 외국에
나가서 더 성공한 본촌치킨. 우리나라 치킨 업체들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정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BBQ가 옛날에 이런저런 문제로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아직도 이런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치맥으로 다시 한번 미국 보스턴 치킨 인수하면서 다시 한번 들어가겠다고 얘기한 게 2017년인데, 그때 2017년에 이 윤홍근 아저씨가 회장님이시죠. BBQ 회장 아저씨가 3년 내 매장 5만 개로 맥도날드 KFC를 뛰어넘겠다. 2017년이거든요. 여기다 3을 더하면 2020년. 내년까지 5만 개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내년까지 꼭 5만 개가 돼서 이 진격의 BBQ가 성공하기를, 한국의 치맥 문화가 미국에 확산되기를 간절히. 내년도 3월이니까 6개월 남았네요. 자, 한 달에 뭐 한 5천 개씩 돼서 내년에 5만 개가 되기를. 물론 뭐 원대한 꿈이니까 지금 뭐 나름 해외하에 글로벌하에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게 BBQ예요. 사방에다가 내고 있죠. 꼭 한국의 치킨이 성공하기를 비는데, 전략 자체가 너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서 하듯이 프랜차이즈 위주로 간 게 아니냐. 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KFC가 뭐 이런 거 아니었냐고. 아닙니다. 이거 절대 아니죠. 코리안 프라이드 치킨이라고, 이거 실제로 우리나라 업체가 광고한 거거든요. 이거 헷갈리라고 광고했는지 모르겠지만 앞에다가 KFC하고 코리안 프라이드 치킨으로 광고한 거 있었는데, 그럴 뜻은 하지만 아닙니다. KFC가 우리나라 건데 왜 싸우냐 뭐 이런 생각을 하시면 당연히 안 돼요. 당연히 안 돼요. 이걸로 It's truly a taste of Korea 써 있잖아요. 우리나라 업체가 실제로 이렇게 광고를 하기도 했는데, 게다가 미국은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아시아계 미국인이 굉장히 주요 소비층으로 이렇게 떠오르는 시장이기 때문에, 야, 한국의 치킨 맛이라면은 조금 더 현지화하고 조금 더 가격이나 이런 세밀한 부분을 잘 맞추면은 분명히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KFC를 싸워서 이기면 되는 거잖아요. 상당히 좀 뭐 안타까우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